용적률,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300제곱미터 대지에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에 2층짜리 건물이 서 있다면 용적률은 100%가 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는 이제 이해가 됐다. 네이버 부동산을 봤을 때 용적률 541%에 건폐율이 59%면 딱 이 정도구나.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긴가민가 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참고하시면 제가 최대한 쉽고 계속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남녀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아주 잘 풀리나봐요. 그리고 이 가게에는 가게 주인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화가 나 있는 가게 주인. 이 남녀가 먹고 있는 여기가 이게 뭐죠? 식탁이죠. 식탁에 앉아서 화목하게 밥을 먹고 있어요. 눈빛 교환이 아주 좋네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 속에 뭐가 있죠? 그릇이에요. 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드시고 있나? 보니까 건빵을 드시고 계시네요. 딱 이렇게 세팅을 머릿속에 해놓으세요. 일단 이 여성분은 집주인이에요. 이 집주인이 곧 땅 주인이죠. 가게 주인은 국가예요. 항상 화가 나 있어서 안 돼 규제하는 국가.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국가. 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잖아요. 내 땅이에요. 아니 이 식탁이 어떻게 집주인 내 땅이냐, 가게 주인 국가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내 땅이라고 할게요. 여기 보이는 이 건빵 있죠? 이 건빵은 건물이에요. 아파트, 빌라, 상가, 주택 등등 뭐 이것저것. 이 건빵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늘렸다가 줄이기도 하고. 그럼 이 건빵이 담긴 건빵 그릇은 뭘까요?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역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건빵을 많이 먹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건폐율이 늘어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적당히 먹을게 하면은 이렇게 건폐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바닥 면적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죠.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건폐율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식탁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내 땅을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식탁 안에서만 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은 이 100%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100%라는 거는 내 땅 모두를 말하는 거니까 최대 100%까지 건폐율이 가능한 겁니다. 건빵은 건물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많이 먹고 싶으면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조금만 먹을래 하면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먹고 싶으면 충수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충수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게 건물이에요. 하지만 건물은 반드시 이 그릇 안에다가 담아야지 이 그릇을 넘어가게 되면 안 돼요. 그릇을 넘치게 되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왜냐? 국가에서 화내요. 이 가게 주인이 어지럽힌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이 건물을 이렇게 위로 쌓는 거를 용적이라고 할게요. 적재한다, 쌓는다. 용이니까 용적률.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하겠죠? 이 용적률은요, 건물이 내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고 있는 순간이 용적률이 딱 100이 돼요. 용이 딱 한 마리가 되는 거죠. 반대로 건물이 내 땅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용적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이 용이 꼬리 부분이 싹 끊긴 거죠. 꼬리가 잘리는 용이에요. 지금 이 상태면 용적률도 50%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 건물은 용적률 50, 이렇게 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용적률이 100, 여기서 반을 줄이면 50, 그리고 여기서 반을 다시 더 줄이면 25,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용적률 20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가 50이었고 요렇게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200%면은 이 옆으로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내 땅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건물을 2층으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용적률이 200%, 용이 2마리.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나라에서 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게 건폐율 표고 이게 용적률 표인데, 같은 땅이라도 국가에서는 각각의 용도를 정해줘요. 예를 들어 이쪽 지역은 아파트가 모여있는 주거지역으로 쓰시고, 이쪽 지역은 상권이 모여있는 상업지역으로 쓰세요. 그리고 이쪽은 공장지대가 있는 공업지역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게 되는데, 보통 흔히 아파트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 보시면 용적률이 250% 이하잖아요. 보기 쉽게 잘라서 볼게요. 이 표가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건폐율의 최대 상한폭과 용적률의 최대 상한폭이에요. 이 50% 이하, 300% 이하를 한번 만들어 보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50% 이하니까 건폐율은 아까 뭐라 그랬죠? 건빵 그릇이라고 했죠? 여기 건빵 그릇. 내 땅에 건폐율이 가득 차 있으면 100%고 여기서 절반이면은 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이하까지 건폐율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은 300% 이하니까 내 땅에 건물을 가득 차서 지으면은 딱
100%라고 했죠. 요렇게 용이 한 마리. 이 상태가 지금 용적률이 100%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좀 더 올라가야겠네요. 300%니까 용이 3마리. 그러면 건물이 2개, 이렇게 3개. 그러면은 용도 이렇게 3마리. 지금 이 상태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건물은 건폐율을 넘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건빵이 흘러넘치면은 이 가게 주인이 화를 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지으세요. 해버리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요렇게 반으로 잘라야 돼요. 이 보시면 여기 칼 있죠? 요걸로 요렇게 반을 잘라요. 그럼 딱 이 모양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반이 잘린 용을 뭐라고 그랬죠? 반만 잘린 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용적률이 50,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50 더하기 50은 100이니까 지금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용적률 300인 거예요. 근데 건폐율보다 더 나와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니까 대신 이거를 요렇게 위로 올리게 되는 거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상태가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50% 이하의 모습이에요. 이 숫자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뭐 다 외우셨을 텐데 나중에 되면 다 헷갈리고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표를 찾아서 보면 되는 거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내 땅에 건폐율이 50%라고 하면은 주거지역 치고는 꽤 높은 건폐율이에요. 가급적이면 건폐율을 낮게 해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건폐율이 높으면은 쾌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건폐율을 25%로 한번 맞춰본다고 하면 아까 50%가 이 정도였고 그리고 다시 50%를 줄였죠. 요게 예를 들어 25%라고 치면 지금 건물이 또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용을 반을 잘라가지고 올리듯이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위에는 층수는 더 올라가겠죠. 이런데 튀어나와 있네. 요런 거는 감안해서 봐주세요. 그럼 실전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대치동의 한보 음마아파트라고 뉴스를 보시면 한 번쯤은 접하셨을 거예요. 이 대치동 한보 음마아파트의 단지 정보를 보면 용적률이 204%, 건폐율이 20%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 한보 음마아파트의 건폐율이 20%니까 내 땅에 100%, 50%, 25%, 여기서 좀 더 낮추면 20% 정도 되겠죠? 한 이 정도로 20%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게 지금 건폐율 20%라고 치고 용적률은 200%죠. 용이 2마리, 이렇게가 1마리고 그리고 하나 더 올리면 용이 2마리 해서 용적률 200%. 근데 건빵 그릇에 비해 건빵이 되게 넘쳐나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칼로 이렇게 잘라줘도 무방한 거예요. 그럼 이 자른 건빵들을 이렇게 건폐율에 맞게 올려줘요. 요러고 나머지도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는 건폐율 20%에 아까 건물을 5개로 쪼갰으니까 이 위에는 10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건폐율 20에 용적률 200%인 상태예요. 나머지 8개 건물을 이렇게 건폐율에 맞게 위로 쌓아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건물이 쭉 올라가 있는 거죠. 아크로 리버파크의 용적률은 299%, 건폐율은 19%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크로 리버파크의 건폐율은 19%. 아까 한보 아파트가 20%였으니까 건폐율이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19%라고 이해를 해볼게요. 그리고 용적률은 299%니까 300%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건물이 내 땅 온전히 위에 있으면은 이 상태가 용적률 100%, 용이 1마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용적률이 300%니까 용이 3마리. 지금 이 상태가 용적률 300%에 건폐율 20%인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건폐율에 맞춰서 잘라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가 지금 건폐율 20%에 용적률 300%인 상태인데 아까랑 똑같은데 그냥 잘라주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개의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 산다고 하면은 15세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쌓아 올려준다고 치면 요 위에는 총 15층짜리 건물 한 동이 나오겠죠. 지금 이 상황이 용적률 300%고 건폐율이 20%고 아까 음마아파트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몇이라고 했죠? 이게 음마아파트의 용적률 건폐율 표인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4%, 건폐율은 20%, 아크로는 299에 19. 얼추 보면은 용적률 10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아크로 리버파크의 건폐율 용적률이고 한보 음마아파트는 여기서 이 위층을 빼줘야 돼요. 이게 한보 음마아파트예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300, 그리고 한보 음마아파트는 200. 여기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보 음마아파트는 1979년 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라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고 아크로 리버파크와 음마아파트의 용적률 건폐율이 같아서 음마아파트가 향후에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아크로 리버파크처럼 300%까지 용적률을 늘 수 있게 된다면 200% 상태인 음마아파트를 300%까지 올리게 되면 기존에 없던 건물이 5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개의 건물은 소유자들이 갖는 거예요. 건물 2명의 소유자가 건물 하나를 갖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2개의 소유자가 하나를 갖게 되는 거고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지은 이 건물로 음마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기존의 아파트를 무너뜨리기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새 아파트 짓는데 건축비도 들어가고 기타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이걸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분양이에요.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분양을 받잖아요. 분양을 받으면은 뭐 평당 얼마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 받는다. 그럼 이 아파트 건물, 이 건물 하나가 30억의 가치가 지니는 거고, 이 30억을 이 건물 두 사람이 쪼개서 15억씩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억으로 건물도 새로 짓는데 돈도 쓰고 자기 땅의 지분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땅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된 게 대지 지분이에요. 근데 대지 지분을 지금 설명하면 굉장히 또 길어지기 때문에 대지 지분에 대한 사업성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공부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용적률은 용이고 건폐율은 건빵 그릇, 그리고 건물은 건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보통 이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아파트들을 리뷰를 많이 하거든요. 몇 억대 아파트라고 해서 그때 항상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을 마저 못 드린 부분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제가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상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